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의사표시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교재는 38페이지. 38페이지가 아닌데? 그게 왜 이게 나오지? 예, 51페이지. 의사표시 보시고요. 거기 50페이지 왼쪽에 그 미리 보기, 단원 미리 보기죠. 유닛 프리뷰. 보면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해서 요게 의사표시 단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의사표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총설해서 의사주의 넘겨보시고 표시주의,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절충주의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53페이지 가보시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의사표시 불일치, 그 다음에 네모 2번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7번 보시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일단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표의자. 표의자가 갑이에요.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이 의사. 생각. 그러니까 의사를 가로친 거는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표시를 합니다. 그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의사와 표시가 같다면 요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상적 의사 표시 그래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정상적 의사 표시.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에는 민법에서 몇 가지를 정하고 있다?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비진의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 비자가 뭐예요? 비자가. 아닐 비자죠. 그러면 비진의 의사 표시가 이제 생략이 된 건데 비진이란 말은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죠. 그래서 책에서도 비진의 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비진의 표시와 같은 건 뭐라고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 그럼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다. 벌써 헷갈려요? 다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다. 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아니다, 아니다가 2번 들어갔잖아요. 헷갈리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지문 만들 때. 어쨌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진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그래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비진의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면 비진이, 상대방과 뭐 하면? 짜면 통정이 되는 거예요. 짜면. 그럼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도 스스로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헛소리를 한 거죠? 자신의 생각이 A인데 B라고 잘못 표시했는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착오. 착각한다 그러잖아요. 착오. 그 다음에 의사 표시 불일치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속아서 착각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다. 그 다음에 쫄아서 했어요. 자신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협박을 당해서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 5개가 전부 뭐라고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그 중에서요.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가 되면 요거는 무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근데 착오, 사기, 강박 이 3가지는 뭐예요? 취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착오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면 X.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통정허위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X. 아시겠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면 X. 그러면 왜 착오사기 강박일 때는 취소고 비진이 통정일 때는 무효이냐? 왜 그래요? 얘는 왜 무효고 얘는 왜 취소해요?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법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요, 법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얘는 취소이고 무효이면 안 되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굳이 이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이유는 이거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는데 취소권이 발생해서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를 안 하면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럼 무효일 때하고 취소일 때를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게 좀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면 무효로 하고 이건 덜 심각한 거다 라고 하면 취소를 하자 뭐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착오일 때 무효라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은. 네? 일본 민법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입법론이고 법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 영역이고 착오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했을 때 비진의 표시 그랬죠? 요게 이제 107조예요. 107조. 요거는 108조. 요거는 109조. 요거는 110조. 요거는 111조가 아니라 110조예요. 사기하고 강박은 한 조문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패턴이 같으니까. 요건이 같아요. 그래서 조문 하나에서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110조에서는. 그래서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54페이지 보시고 거기 54페이지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왔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랬죠? 그래서 요걸 다시 줄이면 아닐 비자를 써서 비진이 의사표시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107조 1항 조문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현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기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그래서 문장이 지금 두 개 문장이죠. 두 문장 중에서 앞에 문장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뒤에 문장. 그래서 그러나 나와 있을 때 그 앞에 문장을 본문이라고 하고 그러나 뒤에 있는 문장을 단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 놨을 때 앞에 문장을 무슨 문? 본문. 뒤에 문장을 단서. 아시겠죠? 자, 본문과 단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본문과 단서를 나누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가 되고요? 원칙이 되고 단서가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네모 3번 보시니까 오른쪽 페이지 55페이지에 네모 3번에 효과 나오잖아요. 양괄호 1번이 뭐라고 나와요? 원칙적 유효. 넘겨보시고 양괄호 2번이 예외적 무효. 그죠? 그래서 107조 1항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해서 효과 면에서는 원칙은 유효. 왜? 단서에서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효력이 있다니까 있을 유자, 효력에서 효자, 유효다 그거죠.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권리 변동한다는 말이에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뒤집으면서 단서가 나왔죠? 예외가 나온 거예요. 비진의 표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칠판 보시고요. 자, 이제 사립대학 조교수 사건이에요. 사립대학교의 조교수 사건.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사립대학교의 응용미술학과 조교수예요. 근데 이제 응용미술학과 예체능 계열이잖아요. 졸업생들이 졸업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합니다.
그 졸업하면서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요. 미술, 뭐, 조각을 만들든 그림을 그리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끼리 자리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자리 싸움이 생겨가지고 우리 이제 학원에서 자리 다툼하듯이. 그죠? 아, 늦게 오는 분들은 앞에 앉고 싶은데 맨날, 예? 누가 자리 맡아놓으면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한번 속으로 열받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월쯤 되면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리 때문에 싸움 나듯이 끄덕머리 잡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싸웠는데 싸움에서 밀린 학생이 자기 지도교수 찾아간 거예요. 제가 좋은 자리 맡아놨는데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를 몰아냈다.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열받으니까 가가지고 그 학생을 막 이제 나무란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또 울면서 자기 지도교수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끼리 싸움 났어요. 근데 제대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고 여자 교수들이니까. 예? 이 당시에는 이제 80년대 사건이니까 지금 그러면 학생들이 다 카메라 사진 찍고 난리 나겠죠. 교수들끼리 이렇게 뒹굴면서 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신문에도 나고 서로 고소고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망신이다 싶어가지고 이 고소한 이 감녀, 이 조교수한테 총장이 와가지고 이사장도 와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고소고발 취하하고 이거 학교 망신이니까 사직서를 내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적당히 징계 조치를 하면서 내가 사태를 무마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감녀는 의사가 뭐예요? 사직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직하지 않는다는 의사인데 근데 표시를 했어요. 사직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직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일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단 말이에요.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비진입 표시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 책에 한번 보세요. 요건 보시면 54페이지의 요건, 비진입 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은 1번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양가로 2번 진위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예? 불일치해야 되죠. 그죠?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짧게 표현하면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양가로 3번 표의자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 4번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7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거는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의사는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죠? 그러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알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원칙은 어떻게 돼요? 아, 요건 보시면 세 가지예요. 그죠? 그럼 효과는 어떻게 돼요? 효과.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이죠. 자, 그러면 유효라는 말은 사직서 제출한 게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직한다는 거예요? 사직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효라는 말은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는 말은 사직한다는 거예요? 사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유효라는 말은 결국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표시대로. 사직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이거는 의사대로, 표시대로. 이거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뭐가 원칙이라고요?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유효한 게. 원칙은 유효.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결국 이제, 재단법인은 이사회예요. 이사회 결의가 있는데 그 이사회 결의, 이사회 자체가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이 표의자가 되는 거고. 그죠? 사직서의 표의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리고 상대방. 상대방이 감녀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인데 사직서를 냈다. 즉, 비진입 표시였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하겠다. 그거예요. 이해되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요때 무효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언제 유효가 되냐면 요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
자, 어딜 보시면 57페이지에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는 사례, 그래서 양괄호 1번에 양괄호 2번 판례 있죠. 예. 물을 일으킨 사립대학교의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위 조교수의 사직원 제출 행위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판단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조교수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뭔 말이에요? 유효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사회 측에서 조교수의 저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조교수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유효로 판단한다. 그럼 사직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사장과 총장이 와가지고 적당히 무마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믿고서 사직서 냈는데 결국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유효이다 그러면 누가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교수가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신은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회유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총장은 아예 참석 자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감녀 입장에서는 뭐를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회 측에서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감녀가 뭐를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못하죠. 그죠? 이사장이 와서 자기를 회유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뭐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말만 믿고 한 거잖아요. 그 당사장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유효로 판단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의라고 했을 때 진의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진의. 자, 여기 보시면 사직하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의사잖아요. 진의. 근데 표시는 사직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직하지 않는다는 진의에 비해서 표시는 사직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시는 진의인 거예요, 진의가 아닌 거예요.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의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죠. 진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진의란 특정한 내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진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BC 문화방송 사장 사건이에요, 이게. 당시 이제 합수부 수사관들이 뭐를 했어요? 빛나리 시절에 소위 부정축제자다 그래가지고, 부정축제가 뭐야?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 다 부정축제자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축제자 이 빛나리가 뭐를 했냐면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회정화위원회. 그래가지고 부정하게 재산 축제한 사람들 다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 라고 증여를 뭐 한 거죠? 강요를 했어요. 빛나리 정권에서 별 짓들을 다 했죠. 그래가지고 소위 사회 저명 인사들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게 증여를 하도록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들을 무장 군인들을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사관이 돼가지고 이제 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요 부정축제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재산을 강제로 헌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빛나리가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재산을 다 뺏었잖아요. 그 뺏은 재산을 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 나라를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지들끼리 나눠 먹었을까요? 지들끼리 나눠 먹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욕을 먹는 거예요. 노량진에 가면 큰 건물이 있어요. 뭐 많죠, 거기. 그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그 내란음모를 해가지고 어쨌든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쿠데타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그 장성중의 한 분의 와이프 소유예요. 그 빌딩이. 근데 그건 제가 거기서 강의를 예전에 했었는데 한 달에 월세만 2억 정도가 나왔어요. 10년 전에.
그런 빌딩이 강남하고 또 종로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군 장성의 와이프. 이 여기에 참여했던. 이런 식으로 다 뺏어간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예? 그럼 봐봐, 이제. 무장 군인들을 다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집에다가 예? 그래 놓고 재산 혼납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장은 잡아가고 그 아들이 대신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지키고 있고. 근데 아버지는 지금 잡아갔어요. 남산으로 간 거예요. 남산 아시죠? 예. 글로 가가지고 잡혀갖고 자식은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생사불명인 상황이에요. 근데 국가가 소위 무장 군인들이 와가지고 너희 부모가 너희 부친이 부정축제를 했기 때문에 재산을 헌납을 해야 된다 국가에다가 해서 증여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재산을 나라에게 헌납하고 싶어요? 안 헌납하고 싶어요? 증여 안 하고 싶죠? 증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증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증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온전치 못할 것이고 아버지도 온전치 못할 것이고 그렇죠? 차라리 목숨은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뭐 하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게 판단이다.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증여하는 게 낫잖아요. 죽는 것보다. 아, 죽고 싶지 않죠. 증여하기도 싫어요. 싫은데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증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가 있었을 때 진의란 무엇이냐 이거죠. 결국 증여한다는 표시를 했잖아요. 진의는 증여 안 하겠다 이게 진의가 아니라 그 증여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요 생각, 요걸 진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이 표의자의 생각은 증여하는 게 최선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럼 이 특정한 의사표시는 결국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고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요 생각 요게 진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이거는 뭐겠어요? 증여도 싫고 예? 죽기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이걸 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요게 진이가 아닌 거예요. 요게 진이인 거예요. 요게 진이. 진짜 속마음을 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품은 생각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거는 의사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일치한 거. 따라서 이것은 비진의 표시이다 비진의가 아니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건 아무 문제 없느냐 그거야. 강요에 의해서 국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재산을 증여를 하게 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문제 있죠. 강요에 의한 것이면 밝혀졌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 무효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취소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예.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나버렸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뺏어간 거예요, 국가가. 그런 사건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 판례 1번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2번도 같은 판례입니다.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이건 진이이다 아니다. 이건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건 뭔 말이에요?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봐봐요.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말이 어렵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증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증여의 표시를 했으면 이건 비진의 표시이다 아니다.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그죠? 그럼 이게 비진의 표시가 되려면 증여하지 않으려는 의사인데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요건 비진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증여라는 표시를 했을 때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라는 말은 그냥 증여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라는 표시를 했을 때 얘는 증여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럼 요거는 비진의인 거죠. 근데 증여의 의사가 있다면 요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닌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증여라는 표시를 했을 때 증여의 의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다면 아래 거 위에 거. 증여의 의사가 없다면 아래 거 위 거. 아래 거죠. 그럼 비진의 표시 이죠.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결여됐다 그러죠. 이건 없다는 말이에요. 증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은 아래 거, 위 거. 아래 거. 증여의 의사가 결여됐다면 비진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자, 다시 여기 봐봐요. 증여의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위에 거잖아요. 그럼 비진의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그냥 효과 의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내심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시에 일치하는 의사가 없잖아요. 표시와 일치하는 의사는 이거잖아요.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표시와 일치되지 않은 의사. 표시의 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 표시의 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 표시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까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이. 그럼 이걸 외우자는 거예요? 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외우지 말자는 거예요. 진이란 뭐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진이라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아, 내가 이러면 죽겠구나. 버티면 죽겠구나. 그 생각. 그걸 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줬다면 그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한 것이에요. 따라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표시에 해당하는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또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고. 자, 55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5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원칙은 유효, 예외, 무효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 봐봐요. 선의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건 기본 민법 용어예요. 선의 그러면 어떤 사실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악의 그러면 알았다. 과실 그러면 알 수 있었다. 무과실 그러면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법전에서는. 그죠? 자, 답이 사랑 안 해요. 근데 사랑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죠? 의사 표시 불일치죠? 근데 왜 그랬냐면 밥 먹으려고 와이프 사랑 안 해요. 이제 지겨워요. 근데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와이프로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실제로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랬으면 거짓말이죠? 뻥친 거죠? 아, 구라친 거잖아요. 이거 구라잖아요. 구라. 뻥쳤죠? 뻥쳤을 때 상대방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상대방은 알 수 있고 안 경우 또 상대방은 아예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모르는 경우에도 다시 또 두 가지로 자, 사람 거짓말을 치는 거를 상대방이 처음에 바로 눈치를 쳤다. 그럼 이건 뭐죠? 악의인 경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럼 선의인 거죠. 선의인데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뻥인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 알 수 있는 경우예요. 또는 알 수 없는 경우. 그럼 알 수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용어로 과실. 알 수 없는 경우는 무과실. 그죠? 그럼 과실이나 무과실은 뭐일 때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갑이 뻥쳤다 그랬을 때 상대방은 첫 번째 알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몰랐는데 과실도 없었어요. 이해되셔요? 결국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알 수 있었다. 요거는 알 수 없었다. 자, 그럼 언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비진의 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일 때에는 뭐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니까.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유효가 된다. 상대방이 모르고 알 수 없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와 또는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얘는 서로 반대예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가는 거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가요.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죠. 근데 요거는 같이 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뭐와 뭐뭐과 너와 나. 그럼 두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또는 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을 경우,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이건 또는이에요. 또는. 그죠? 그런데 선이 과실, 선이 무과실 됐을 때 선이 그리고 무과실인 거예요. 선이 또는 무과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실, 무과실이 이미 선인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선이 그리고 과실, 선이 그리고 무과실. 선이 그리고 과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려워졌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악의 또는 과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이 무과실 그러면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선이 무과실 그랬을 때 이 쉼표를 했잖아요. 콤마는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 그래서 그리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악의 또는 과실 그랬잖아요. 악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개념이다. 아시겠죠? 자유자재를 쓰셔야 돼요. 아까 우리 비진의 표시 원칙이 뭐라 그랬죠?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 언제 무효?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알았다, 악의 또는 과실일 때. 그럼 어떤 경우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일 때는 유효.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유효, 예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다시 선이 모른다. 악이 과실 무과실 악이 선이 악이 과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이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이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과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십니다. 이제. 거기
56페이지 가보시면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용 범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적용되느냐. 그랬을 때 양가로 1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은 계약상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전부 적용된다. 요거 많이 나와요. 예? 예.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 때에는 상대방이 없을 경우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따라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괄호 5번 공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법이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돼요? 공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죠? 거기 위에 보시면 주식인수의 처격인데 요건 상법상 관련된 거예요. 상법상 행위. 상법상 행위는 당연히 상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럼 공법상 행위라면 공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규정이니까 비진입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 행정행위 등 행정행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허가, 인가 이런 것들이 다 공법상 행위예요. 자, 이런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107조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행위, 행정처분, 투표행,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등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거기 쭉 내려가 보시면 판례 3번 보시죠. 판례 3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른바 1980년 공직자 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 사표 제출과 선별 수리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키워드 공무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 의원 면직 처분. 여기 키워드예요. 의원 면직 처분. 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일까요? 시의회 의원일까요? 국회의원이에요? 시의회 의원이에요? 예? 그런 의원이 아니에요. 원한 바에 의한 면직이에요. 원한 바에 의한 면직.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 쿠데타로 집권한 누가? 빛나리가. 그죠? 쿠데타로 집권한 빛나리가 뭐를 했냐면 그 위에 공직자 숙청계획 또는 숙청계획이라 그래요. 공직자를 숙청하는 거예요. 이 숙청한다는 말은 이북에서 많이 쓰잖아요. 아, 김정은 집권하고 누구누구 숙청했다 그러잖아요. 누군 사람 시켜가지고 공항에서 뭐 뒤집어 씌워서 가스로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숙청고겠다. 빛나리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쿠데타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이제? 누구를? 공직자를 대거 숙청시킵니다. 대거 숙청시켜요. 빛나리 정권에 찬성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전부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공직자 숙청계획이에요. 별짓을 다 해놨죠? 근데 이제 공직자, 특히 공무원은 속칭 특징이 뭐예요?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저희 때는요, 저희 대학 때는 너 공무원 되라 그러면 욕이었어요. 욕. 군대 말뚝 박아라, 그것도 욕이고, 법대 나왔으니까 공무원 같은 시험이나 봐. 그럼 욕이었어요, 욕. 왜냐면 박봉이잖아요. 박봉인데 뭐냐면 좋은 건 딱 하나. 철밥통이에요. 그게 뭐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지 간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시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것도 헌법하고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을 해주게 된다. 함부로 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지금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라가 확 바뀌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움직이는 이들이 있잖아요. 크게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크게. 뭐 제도가 바뀔 수는 있을지언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공무원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헌법을 무시한 거죠. 법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류를 해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는 단계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해가지고 그나마 낮은 단계 해서 다 수사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터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비리가 생겼으니까 너 그냥 나갈래? 아니면 너 그냥 나한테 죽을래? 협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를 했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이렇게 해서 사직된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빛나리가 자른 공무원들이. 나름 의식 있는 양반들이었을까요? 의식이 없었던 양반들이었을까요?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솔직히 80년대, 90년대 대학생 되면서 데모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실제 데모 현장 안 나가도 마음속으로 다 응원하고 그랬지. 안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저희 때도. 오히려 데모 안 가는 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그 놈은.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랐는데 세월은 흘러 이제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요. 80년대 해직 공무원 등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단행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일괄해서 보상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뭘 얘기했냐면 특히 이 사람들, 2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사직하지 않으려는데 국가가 사직을 강요한 거 아니냐. 그죠? 그거를 대통령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 불일치를 비준이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국가가 인정을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 잘못한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럼 의사표시 불일치를 즉 비준이 표시를 상대방 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따라서 무효니까 복직시켜라 이거예요. 손해배상 말고 복직을 해달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거 복직을 하게 되면 인사적체가 생기죠. 아니 새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왕창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비준이 표시 맞고 국가가 또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고 특별법도 만들었고 근데 법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판사가 이거구나. 너희들 신분이 뭐냐 이거야. 예? 신분이 뭐야? 예?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은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 이건 공법상 행위 아니겠느냐 이거야.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공법상 행위에는 민법에 관한 비준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른바 80년 공직자 숙정계획 일환으로 일관사표 제출과 선별수리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졌다. 키워드는 의원 면직 처분.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준이 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의원 면직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중요한 부분 다 봤고요. 그렇다고 문제에서 다음 중 공직자 숙정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예? 다음 중 빛나리 정권에서 잘못한 것은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이래야 기억에 남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의원 면직 처분 네모하시고요. 이거 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법상 행위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워두세요. 이러면 되죠. 그럼 시간은 금방 가지만 그렇게 하면 기억에 남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갑이 매매 의사가 없어요. 근데 집을 팔겠다고 매도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의사 표시 불일치죠? 그 다음에 을이 역시 매수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이 짜고 한 거예요. 짜고. 매도 의사가 없는데. 그럼 자기가 매수하겠다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둘이 뭐 한 거죠 지금? 매매의 청약과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됐죠? 매매가 됐잖아요. 매매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 비준이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한 게 비준이 표시잖아요.
그럼 지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는 말은 그 표시는 뻥이라는 얘기죠.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동의하세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거짓말이야, 한마디로. 어렵게 표현하지만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뻥이다. 거짓말이다. 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매매 의사가 없는데 매매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사 표시에 불일치는 거짓말이니까. 알고 할 때. 근데 비진이 표시와 통정호의 표시는 뭐가 다르냐면 거짓말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혼자만 알고 거짓말했으면 비진이 표시지만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상대방과 뭐를 했어요, 이제? 짜고 했다면 그게 통정호의 표시예요. 쉽게 말하면 비진이 표시는 거짓말, 통정호의 표시는 짜고 한 거짓말. 거짓말을 혼자 하면 비진이 표시, 거짓말을 짜고 하면 통정호의 표시예요.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줘요. 이러면 통정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왜? 눈을 왜 깜빡여? 이러면 뭐죠? 비진이 표시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럼 이 매매는 진짜 가짜? 그럼 가짜 매매. 가짜라고 할 수 없어요. 짜라는 한자어가 없어요. 가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매매. 그럼 가장 임대차도 가능한가요? 네. 가짜로 하는 매매, 가짜로 하는 교환, 가짜로 하는 저당권 설정, 가짜로 하는 임대차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행위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등등. 이거 다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이거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행위다 그래요. 가장행위. 자, 통정한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 표시는 뭐죠? 무효이죠, 무효. 자, 그런데 갑이 왜 이 부동산을 팔려는 의사가 없는데 을의 이름으로 매매라는 형식을 빌려서 넘겨줬을까? 왜 그러냐면 A예요, X예요. X라고 하는 제3자가 채권자예요. 누구의? 갑의 채권자. 그럼 이제 갑이 X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 갑의 채권자 X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붙여서 경매 넘겨서 환가시켜요. 돈으로 바꿔서 거기서 돈을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결국 X가 강제집행을 할 게 두려우니까 미리미리서 빼돌려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이렇게 강제집행 들어오기 전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요 매매를 뭐라고 한다? 가장매매. 그럼 이제 가장매매 했을 때 당사자 간의 효과입니다. 강제집행할까봐 두려워서 가장매매 했을 때 이 가장매매의 효과입니다. 당사자 간의 효과.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런데 언제나 무효예요? 어떤 때는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무효. 언제나. 당사자 간의 효과라는 건 갑과 을 간의 매매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의 효과. 가장행위의 효과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그러면 실제로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더라도 그건 무효라는 거죠.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인 거예요? 갑이라는 거예요. 갑. 언제나 무효.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그러면 통정하는 것이 바로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사회 질서를 깨는 건 아니죠. 그냥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짜고 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질서 위반일 때 봤죠? 사회 질서 위반 예컨대 어떤 경우? 1년에 반하는 거, 첩계약 같은 게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줬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죠? 선불치면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하고 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통정으로 무효가 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하고 달라요. 통정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는 똑같아요. 얘도 무효고 얘도 무효지만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의 무효라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줬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는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효가 되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사회 질서 위반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똑같은 무효라고 해도 얘하고 얘는 질적으로 다른 무효예요. 그래서 이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다 그러고 얘는 상대적인 무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무효가 되면 그러면 결국 얘의 명의로 들어간 등기 무효라는 거죠. 매매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럼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인 거예요? 갑이. 따라서 내 거 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갑이 을에게? 안 하죠. X라는 사람이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그죠? 현실적으로는 반환 청구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끼리는 무효이고 등기는 어쨌든 얘 명의로 남아있죠. 그런데 통정 사실을 밝히게 되면 얘가 어쨌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실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안 해요? 실제로는 안 한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얘가 통정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떤 조건 하에서? 얘가 얘하고 통정허위 표시했다라는 것을 X가 밝혀내면 증명하면 대위 말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런 사고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대신해서 얘가 말소 청구 안 하니까 대신해서 말소 청구하면 말소가 되면 얘한테 복귀되죠. 복귀되면 얘가 다시 이거 압류해서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 나서. 어쨌든 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도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는 X 입장에서는요. 얘가 통정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입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X가 어떻게 입증해 얘들끼리 짜고 했다는 거를. 그쵸? 그러면 유효라고 치잔 말이에요. 유효라고 치자. 이거를. 얘들은 분명히 이 매매가 진짜라고 진짜 매매로서 유효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유효라고 치면 얘는 이 매매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면서요. 아, 무효인데, 그럼 밝혀졌을 때 무효잖아요. 그럼 얘들끼리는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끼리는. 이 매매는 진짜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는. 그죠? 그럼 그렇게 가정하고 이걸 취소시켜버리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 부동산을 얘한테 처분해서 무자력이 돼야 돼요. 무자력이라는 말은 거지가 돼야 돼요. 법률상 재산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게 무자력이에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산 요거 꼴랑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날려버렸다. 매매로. 그게 무자력이에요. 그걸 입증을 하면 취소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얘가 무슨 어디에 땅을 숨겨놨는지 어디에 재산이 있고 또 어디에 예금이 얼마만큼 있고 이런 것들을 이 X 입장에서 알아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어쨌든 채권자가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자가 이거 무효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로 전제해서 취소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무효인데 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취소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무효인데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의 효과가 겹치는 것을 이중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무효는 무효, 취소면 취소 그러잖아요.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이 사람의 법률 행위는 뭐죠?
무효이죠. 그럼 의사 무능력이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떡이 됐을 때, 만취했을 때,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떡이 되어서 법률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성년자가 떡이 된 거예요. 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이건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도 되고 떡이 됐을 때는 취소도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효과가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 주장해도 되고 취소를 주장해도 되고 그걸 무슨 효? 이중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라면서요.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이거 취소 주장할 수도 있다. 무자력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래서 역시 무슨 효가 발생한다? 이중효가 발생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59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 효과 나오죠. 당사자 사이의 효과. 동그라미 1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무효. 3번 보시면 그 2번은 철회 허용되는 이런 건 안 읽으셔도 되는 거고요. 3번 보시면 그러나 허위 표시 무효는 103조 위반의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죠.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에서 불법도 아닙니다. 고로 당사자 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또 4번 허위 표시 위반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로 해도 사해행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해요. 여러분이 얘기한 것은 도박을 얘기한 것은 사행행위고 사해행위라는 것은 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채권자가 채권 추심하는 걸 해롭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다른 말로는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용어만 아시면 돼요. 사해행위 취소권 또 같은 표현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자력인 경우예요. 예. 무자력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굳이 그런 걸 써서 그 밑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채권자 취소권 밑줄 그시고 밑에다가 사해행위 취소권 이렇게 쓰세요. 채권자 취소권은 같은 말로 사해행위 취소권. 자, 근데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그 말은 무효라는 얘기죠. 판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걸 뭐라고 한다? 화살표 뽑으시고 맨 밑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래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가로 열고 미성년자가 꽐라? 네, 떡이 되어서 한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떡이 되어서 한 법률행위. 자, 그러면 전달이 됐죠? 예,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